영어는 약자 만들기 정말 좋은 언어예요. 국문은 약간 어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말한다, 환영. 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보청기 착용자분들은 난청이 있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보청기를 착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청기 착용자 중에 50%는 여전히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보청기의 기능상 문제나 전문가의 처방상 문제가 아니에요. 청각 손상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즉 대다수 난청은 신경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신경 손상은 작은 소리를 못 듣는 청력 저하 증상과 더불어서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도 말소리를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즉 어음 분별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같이 동반됩니다. 즉 난청이 있으면은 작은 소리를 못 듣는 문제도 있지만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도 말소리를 정확하게 못 듣는 증상이 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청기라는 거는 어떤 난청자가 듣기 좋을 정도로 소리를 키워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하면 작은 소리를 못 듣는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지만 말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리는 증상은 여전히 100% 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노인분들이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청력, 즉 45dB 이상은 이미 청각 손상이 어느 정도 꽤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해도 완전히 정상으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보청기 착용자가 청각 장애를 받으셨다면 보청기를 통해서 대화가 수월하게 되는 수준은 50% 이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소리를 50%도 못 알아들을 거면 뭐하러 보청기를 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그나마 그 50%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착용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따라서 보청기 효과가 제한적이라도 보청기 착용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50%만 듣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100% 알아듣고 대답을 해야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청기로 50%밖에 명확하게 들을 수 없다면은 나머지 50%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우게 되는데요. 의사소통 전략은 크게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난청자가 직접 하는 의사소통 전략. 이것은 난청자 본인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청각 반응 이외의 자극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좀 배려를 요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은 난청자가 난청이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난청 여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난청자 본인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와치라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난청자의 보호자, 즉 의사소통 파트너를 위한 전략인데요. 만약에 내가 난청자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라거나 혹은 직업적으로 난청자를 많이 대하게 되는 직업이라면은 난청자를 배려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난청이라는 부분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을 좀 더 배려해서 대화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전략은 스피치라는 전략이 쓰이는데요. 오늘은 이 스피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피치 전략은 앞으로 말씀드릴 SPEECH의 총 6가지 행동 강령이고요. 이 6가지 행동 강령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문의 약자를 외우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약간 국문으로 바꿔봤습니다. 영어는 약자 만들기 정말 좋은 언어예요. 국문은 약간 어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은 어거지스럽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난청자를 배려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총 6가지는 잘 말한다 환영, 잘 말한다 환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잘은 잘 보이도록 해라. 당신의 얼굴과 입술을, 앞서 말씀드린 보청기 효과가 낮은 난청자들은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입술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많이 얻어갑니다. 특히나 입모양을 참고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난청자하고 대화할 때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말을 천천히 해라. 우리가 특정 외국어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 같은 이치로 보청기 효과가 낮으신 분들한테 너무 빠른 속도로 얘기하면은 알아듣기가 더욱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난청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어린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주의시킨 후 대화 시작하기. 난청자와 대화를 시작을 할 때는 자, 이제부터 내가 대화를 할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낸 후에 대화를 시작하세요. 일단 난청자를 부르신 후에 눈이 마주치면은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잘 보이도록 해라 너의 입술과 얼굴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말해주기. 보청기 효과가 떨어지신 분들은 말을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찬찬히 다시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문장이나 단어가 난청자가 듣기에는 다시 말해줘도 듣기 어려운 경우가 꽤 생기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다시 말씀해 주실 때는 조금 쉬운 문장과 쉬운 표현을 이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환경 조성해주기.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난청자를 배려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안 좋으면 여전히 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가 훨씬 원활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난청자분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살짝 벗어주시는 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대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난청자와 말하시는 분이 서로 조금 가까이 가주시는 게 대화에 도움이 되고요. 주위 환경이 너무 어둡다면 얼굴이나 입모양을 보는데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 0이 아니라 연입니다. 연습하고 계획하기. 난청자가 어느 상황에서 대화가 어려울지를 미리 예상을 한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나 종교활동 등에서 대화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보호자와 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난청자가 예상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대화가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서 난청자의 대화를 돕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난청자 스스로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와치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와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청각 장애는 다른 장애보다 많이 티가 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서 청각 장애가 아니라 지체장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드셔서 보행기나 또는 지팡이 또는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에게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요? 빨리빨리 좀 따라오지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옆에서 부축을 하고 또 걸음을 맞춰서 걷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청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보청기를 낀다는 것 곧 정상 청력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때문에 청력 손상이 아주 심하신 분들도 100%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의사소통 전략이나 부가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는 보청기가 꾸져서 그래, 전문가가 별로라 그래 라고 다른 쪽으로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난청자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초반에 적절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청기를 껴도 100% 말을 못 알아듣는 문제를 좀 더 좋은 보청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유명한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이 100% 된다면은 그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청각 손상에 의한 난청은 100% 커버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 전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이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대화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은 반드시 잘 말한다 환영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난청자를 조금 더 배려해서 대화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지니 히어링이었습니다.